여러분, 일본에서 연금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바로 프리랜서로 시급을 받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인데요. 왜 이들이 한숨을 쉬는 걸까요? 이들에게 파트타임을 선택하느냐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간단하겠죠. 대학생이라 생활비를 스스로 벌기 위해서이거나 주부라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도 또 한 가지 신경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보험료 납부인데요. 그동안 일본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면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또한 학생들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연소득 일정 금액 이하였을 때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며 일하는 게 흔한 전략이었죠.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가 후생연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 넓히려 하면서 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일본 정부가 후생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도 후생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파트타임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106만엔 이상인 경우에만 후생연금 가입 의무가 있었으며 이 조건도 직원 수가 51명 이상인 회사에서 일할 때만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요건은 주 20시간 이상 일하기만 하면 연소득이나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이죠. 물론 이 제도가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지만 몇 년 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사람들, 특히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이를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열심히 사는데 이제는 사회보험료까지 세금처럼 공제하는 것이 너무한 것 같다면서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라는 억울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많은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연금은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것인데 지금 생활이 더 급하다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저축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많은 일본 사람들이 연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책은 한국 유학생이나 일본에 워킹으로 일하러 온 한국인 단기 체류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욱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몇 년 후 한국으로 귀국하게 될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일하다 귀국할 때는 그동안 납부한 연금을 일시탈퇴금으로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이때도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귀국 시 일본 연금 납부액을 돌려받고자 하더라도 세금이 공제되어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적은 일시탈퇴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알기 쉽게 몇 년간 일본에서 일하면서 후생연금으로 100만엔을 납부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일시탈퇴금으로 전액인 100만엔을 다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약 20만 4천엔이 소득세로 공제되고 실제로는 약 79만 6천엔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 만약 만 65세에 일본 연금을 수령할 계획이 없다면 단기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에게는 후생연금 가입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간략히 일본의 소득의 벽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먼저 103만엔의 벽이 있습니다. 즉 연소득 103만엔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106만엔의 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소득 106만엔을 넘으면 사회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또한 130만엔의 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즉 연소득 130만엔을 넘으면 남편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벽들 때문에 일본의 많은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소득을 일부러 조절해가며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화로 이 모든 벽들이 사실상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여기서 후생연금에 대해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상세히 일본의 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크게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으로 나뉩니다. 이 두 연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지만 구조와 적용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국민연금은 일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연금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자영업자, 학생, 프리랜서 등 회사 근로자가 아닌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 금액도 매년 약간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매달 약 16,000엔, 우리 돈으로 약 14만 5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만 65세의 기본연금 형태로 매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령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후생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후생연금, 이름만 들어도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중에서도 직장가입자 부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내고 그 금액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서 함께 내는 방식이죠. 이렇게 낸 돈이 모여서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 기본금에 더해 소득 비례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은 기본, 후생연금은 추가 보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일본 정부가 후생연금 가입 대상을 연소득이나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주 20시간 이상 일하면 모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왜 문제인가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기존에는 파트타임 노동자라도 연소득이 106만 엔을 넘지 않으면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 20시간 이상만 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하니 결국 파트타임 노동자까지 사회보험료를 내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기 쉽게 가령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시급처 낸 우리 돈으로 편하게 9,000원을 받는 파트타임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 노동자는 지금까지는 소득세 정도만 납부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실수령액으로 챙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후생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사회보험료로 약 20%가 공제된다고 가정한다면 실수령액은 시급 800엔, 우리 돈으로 7,200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의 평균 월급이 이미 한국보다 낮은 상황인데 보험료까지 늘어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더더욱 줄어드는 셈인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 일본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틈틈이 일해보려 했더니 일본 정부가 너무 한 것 같다면서 생활이 어려워 돈을 더 벌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보험료를 다 가져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라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일하기가 더 싫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죠. 심지어 한 일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하려는 의욕 자체를 꺾어버리는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일본 정부의 입장은 단순합니다. 파트타임 노동자도 후생연금에 가입시키면 훗날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서 은퇴 후 생활이 더 안정적이 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과연 지금 낸 돈이 제대로 돌아올까? 하는 불신인 것이죠.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과연 일본 정부가 약속한 만큼의 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그때 가면 연금의 실질 가치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하라는 정부의 말을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 당장의 현실과 정부의 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이번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가 파트타임 노동자들에게는 그리 반갑지 않고 많은 파트타임 근무자들이 주 20시간 이상은 일하려 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 정부의 연금 제도 확대가 가져올 변화와 그로 인한 일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정책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국에는 어떤 시사점을 줄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변화할 일본 정부의 새로운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